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들어갈 때 내가 받는 연봉이 그냥 대기업이면 많이 주는 거고 작은 기업이면 적게 주는 거 아니야? 그냥 스타트를 처음부터 많이 받으면 앞으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는 편이라서 연봉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려고 내용을 갖고 와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봉, 월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봉은 1년 동안 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규직으로 말하는 연봉에는 내가 퇴직금을 받는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규직에는요, 연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받을 돈에 연봉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퇴사할 때 따로 퇴직금을 주지 않죠. 이런 부분이 다른 거고요. 일반적으로 커뮤니티나 인터넷 등에서 연봉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세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전에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저 월급이 얼마예요? 실수령액 얼마예요? 이런 얘기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이야기하는 월급은 세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월천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연봉 1억을 받으면 월천이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연봉 1억이면은 실수령액 6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자기가 얼마 받는데 연봉이 얼마네 막 하면서 하는 얘기들 믿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 연봉을 노동소득으로 받는 분이라면 무슨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그런 거 자랑할 시간 없어요. 자, 그래서 너무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럼 연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호봉제 그리고 성과급제, 이것도 성과급제를 완전히 외국에서 갖고 오면서 그대로 갖고 온 건 아니고요. IMF 이후에 한국식 성과주의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호봉제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료제라고도 하는 부분에서 오는 건데 내가 입사할 때 1호봉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전에 경력을 인정받으면 1년을 1호봉으로 보고 하나씩 올라가면서 급여를 받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으로 공무원이라든가 일부 은행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도 생산직 비중이 높은 회사들 그리고 기업의 오너가 직원들끼리 경쟁하는 게 옳은 체제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데는 호봉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요. 호봉제의 장점은 내가 매년 어느 정도 급여가 인상될지가 보이죠. 그리고 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에서 갖추고 있는 급여의 산정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봉제 그러면 옛날 방식이다, 신입사원일 때 돈 쥐꼬리만큼 주고 나이 들면은 상당히 돈을 많이 주는데 그전엔 잘린다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이미 다 정리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 이제 성과급제인데 성과급제 그러면 뭔가 내가 성과를 내면은 상당히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국내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국식 성과주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호봉제를 포기하고요. 연봉제로 옮겨 탄 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매년 내가 일한 성과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상 내가 급여를 많이 받다가 깎여요? 이거 수용 못해요. 그래서 한국식 성과주의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일을 정말 슈퍼급으로 엄청나게 잘해도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다거나 연봉을 작년 대비 엄청나게 올려주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슈퍼급으로 일하다가 나가고 자기가 창업을 하는 케이스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물론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국식 성과주의가 들어오면서 대기업일수록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이 높게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높은 급여를 받아가는 구조가 고착화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입사원들, 대학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냥 저스트 대기업이면 돈을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기업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중견, 중소, 벤처기업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 중에서는요 정말 한국식 성과주의가 아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슈퍼급 인재들을 대우해주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한국식 성과주의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이라면 급여를 계속해서 받아가는 구조보다는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곳으로 당연히 일을 하려고 하겠죠. 본인 능력이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국식 성과주의에서는 슈퍼급 인재가 내가 되더라도 파격은 없어요. 그 대신에 깎이는 불이익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하고 성과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연봉을 깎겠다라고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안정적인 생활은 분명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입사를 한 사람들 쭉 가면서 성과가 없는 사람들을요, 몇 년 차 해갖고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일할 수 없게끔 내보내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올라갈 수는 없는 구조여야지 이 한국식 성과주의 시스템이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연봉을 올려받을 수 있는 그 구간이 직급이나 연차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인사팀에서 연봉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걸 절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연봉 테이블이 딱 있어가지고 이 범위 안에서만 협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는 급여를 줘야 된다? 그러면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뭐 직급을 부여하던가.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한국식 성과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면 연봉을 뭐 많이 주네 어쩌네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HR에서는 딱 이래요. 자,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요. 보통 회사에서는 정해진 임금이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연봉이 뭐 궁금하고 그럴 수 있어요. 돈 많이 주는 대기업에 처음부터 입사해서 많이 받으면 당연히 처음에 스타트는 좋겠죠. 하지만 그게 30대, 40대로 올라가면서 내 전문성에 따른 나의 급여, 내 경쟁력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생각을 하셔갖고 연봉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연봉은 이렇게 산정이 되는구나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변호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